좀 봅시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 도망가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시고요. 경찰을 부르세요. 그러면 핸드폰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다들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녀요. 맞죠? 길에서도 요새는 버스에서도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고 길을 걸을 때 이렇게 보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뭐야 내 다리를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엉덩이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 때도 좀 핸드폰 렌즈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을 하지 않도록. 왜? 오해받으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해받고 당신 찍었지 그러면은 나 이거 유튜브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렌즈가 사람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서로 간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볼게요. 이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 당시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졌는데 그 영상 계속 생각이 나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절대 그러한 성적인 장면은요, 어떤 이유로도 촬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촬영을 해서 남겨둬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두 분,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기록으로만 같이 그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유포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대방한테 명확히 말해서 삭제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정말 유포한 기미가 보였다. 그럼 즉시 경찰이나 주변에 알려갖고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세요. 최근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유포된 영상을 국가 차원에서 지워주고 있어요. 기관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말하면은 이제 그런 유포된 영상도 지워주고 또 그게 누가 유포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다 받게 해줘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성적인 장면은 절대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성 친구와 합의하에 성적인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헤어지려고 했어. 그랬더니 헤어지면 유포한다고 겁을 줘요. 자, 뭐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협박이죠. 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데이트 폭력의 연장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 부분은 가해자가 뭐예요? 한때 나와 연인이었다. 나와 좋은 관계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고를 못하고 마음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음앓이 하시면 안 돼요. 즉시 믿을 수 있는 어른,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꼭 이 사실을 알리고요.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요. 경찰이 이 핸드폰, 이성 친구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회수해서요. 안에 있는 영상을 다 제거해줘요. 그러면 애당초 영상이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뭐 이성 친구랑 사귈 때 뭐예요? 서로 좋으니까 야, 너 사진 보내봐 그래서 막 사진을 보냈어요. 거기서 막 수영복입은 사진도 있고 막 노출한 사진도 있고 다양한 사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걱정이 돼. 나 이거 혹시 내가 보낸 사진, 그런 사진들이 혹시 외부에 나가지 않을까? 라는 건데요. 자, 이런 사진들조차도 외부에 마치 야동처럼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성적인 장면뿐만이 아니라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도요. 함부로 이렇게 뭐 주변 사람한테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이 되면요. 아주 중형에 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잖아요. 그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벌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포하면은 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촬영해서 유포했는데 왜요? 돈을 벌려고 소위 영리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협박을 하면 또 거기다 가중처벌 되는 거고요. 자, 성폭력 지금까지 이제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 또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먼저요. 형사법상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강화됐어요. 만약에 내가 성폭력, 그게 디지털 성폭력이든 일반 성폭력이든 성폭력의 피해자다
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변호사도 지원해주고요. 무료 법률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조사도 되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줘요. 피해자의 얘기를 최대한 반영해서 조사 절차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법률 지원뿐만이 아니라요. 의료 상담,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에서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또 안전거리 조성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해갔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좀 더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격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분들은요,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근데 입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헷갈릴 때도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요? 자, 가장 좋은 거는 112라든지 이런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요, 경찰 수사, 검찰 조사를 통해 법원 재판까지 논스톱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중삼중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경찰에 내가 먼저 연락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경찰한테 연락을 하고 겁이 나요. 저는 태어나서 경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112에 전화하려니까 무서워요 라는 분들은요. 자, 본인이 직접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같이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은 어른들이 도와줄 거예요.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인데요. 전국에 정말 많은 기관이 있어요. 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무료법률 구조공단,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그냥 믿고 맡기면은 사회에서 정말 많은 조력을 해줄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성폭력은요, 가장 중요한 거,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헷갈릴 때에도 뭐라고요? 일단 신고하세요. 인지한 즉시 믿을 수 있는 어른,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학교 경찰관 이런 분들한테 알리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해도 좋고 어른들이 해도 좋아요.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이를 버리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드리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디지털 성폭력을 당했다면 게시물의 링크 혹은 대화방 캡처본, 녹음 파일, 가해자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꼭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어떻게 받나요? 네,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말하면 그 어른들이 도와줄 거예요. 자, 전문가들 많죠? 수사기관도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여기다가 신고를 하면은 여기서 뭐예요? 막 이런 영상, 불법 촬영 영상도 지워주고 이런 것도 도와줘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의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어요. 모든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어요. 피해자이니까, 나는 성폭력의 피해자니까 힘들고 괴로워해야 돼. 학교에서도 우울해야 돼. 이런 피해자다움의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소위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요. 그럼 이 수치심이 뭐냐?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 감정을 넘어서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막 분노해서 화를 내고 에너지가 넘쳐서 막 다녀요. 그럼 이 사람 성폭력 피해자가 왜 저래? 아니라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분노도 할 수 있는데 뭐도 못해요.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성폭력 피해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괴로워야 된다는 편견 버리시고요. 만약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 항상 웃고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마지막이고요.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칠게요. 자,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